매주 수요일 청래당 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TV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 넘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한 5개월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지 열흘 됐는데 열흘 동안 2만 명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 그 민주당 출신의 전현직 의원 가운데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구독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주민 의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박주민이 10만 좀 넘고 10만 구독 갖고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축하드리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 뭐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SNS를 활발하게 하는 것 이게 뭐 정치의 소통의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보완 장치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재이고요. 그리고 SNS를 한글 자판에 치면 눈이라고 쳐져요. SNS를 치면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 또 국민들의 마음을 보는 눈으로서 SNS는 상당히 수월하죠. 효율성이 있고 오프라인 속에 직접 만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SNS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도 다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SNS의 민심, 내심 이런 것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SNS나 뉴미디어를 활발하게 하는 뭐 의원들은 공천에 약간 가산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게 뭐 크게 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SNS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호감도나 인지도 이런 면에서도 좀 높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룰을 이미 1년 전에 정했어요. 그리고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권리당원 중에서는 무작위로 그냥 막 이렇게 모아서 하는 분보다는 온라인 자발적 입당한 권리당원들 있죠. 온라인 당원들 이분들은 투표율도 높고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승부의 키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SNS를 직접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출마 예상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SNS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정치인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트위터, 뭐 음주 트윗이라든가 논란이 된 적이 좀 있었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운전보다 더 무서운 게 음주 트윗이라고. 저는 음주 운전도 음주 트윗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맑은 정신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앞두고 야당은 보수 통합 조금 삐그덕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보수 통합 이야기하고 있고 여권은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지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지사 공간에서 만찬 회동도 했고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만나는 모습도 연출했고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같은 당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총선을 앞두고 적전 분열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잠시 당 내부의 문제는 휴전을 하고 총구를 밖으로 돌리자. 그래서 총선 때 원팀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자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좋은 퍼포먼스 기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 전 의원님 우리 방송 지금 1년 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민주당에는 뭐 비문, 반문 없다. 다 그냥 한 팀이다, 친문이다 이랬는데 아직도 뭐 친문, 비문 나누는가 봐요? 사실 의미 없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한테 당신 비문이요, 반문이요 그러면 다 고개를 저으면서 제가 왜 비문, 반문입니까? 친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공천을 받고 또 총선에 나가지 않습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같은 당 간판을 달고 당명 개명 없이 총선을 2번 연속 치릅니다. 이것이 87년 6월 항쟁 지금의 헌법체계에서 치른 총선 중에서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렇게 부침이 많았다는 얘기겠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당명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거의 없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역시 그렇죠. 정의당 정도가 이제 같은 당 이름으로 2번 총선을 치르는 그런 정당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친문, 반문은 없다고 치고 주류, 비주류는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3분의 1은 앞서 있고 3분의 1은 중간에 있고 3분의 1은 후미에 쳐져 있고 이제 이런 것처럼 2명이 가다 보면 길을 가다 봐도 주도권 있는 사람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총선 앞두고 총선용 뭐 개각 또 분위기 전환용 개각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가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1월 달에는 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지금 청와대 내각에 남아있는 현직 의원들 또 어떻게 되느냐.
저 국무총리 다음 인사 혹은 또 법무부 장관 인사는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뭐 부적격이든 적격이든 아니면 뭐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임명이 가능한데요, 법상. 예. 총리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총선 앞두고 투표 굉장히 위험하죠.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당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치라는 건 잘 모르지만 예. 어떤 그런 암수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는 정당도 아니고. 예. 예. 아니,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신 총리 후보자들. 그래서 뭐 진영, 정세균 이런 얘기도 벌써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 온들 자유한국당이 찬성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쉽지는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오늘은 기사는 또 추미애 의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제가 들어요. 당대표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뭐 아무리 당대표 출신이라도, 뭐 미관 말직이라도 뭐 필요하다면 다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당대표를 하신 분이 장관으로 간다. 물론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어요. 정치권의 룰에 따른 정치권 여의도 문법상 레벨은 안 맞습니다. 당대표를 했는데 네. 법무장관을 간다. 네. 총리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레벨상은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기사 막 나고 출연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안 해봤는데 해봤어요? 지금 할까요? 본인이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들리던데. 친하시니까. 뭐 하여튼 아무래도 예전에 정세균 당대표가 당대표 만들고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당대표로 하면 여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급이거든요. 예. 다 그 의원들 통솔하고. 근데 당대표를 했던 분이 장관으로 가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또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질의도 해야 되잖아요. 예. 약간 좀 이렇게 거시기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좀 뭐 두고 봅시다.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5당 대표하고 만남을 가졌고 또 조만간 국민과의 대화도 하겠다. 소통, 협치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50% 가까운 지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역대 대통령 중에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도 성공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런 희망 섞인 바람을 해보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55% 정도의 지지율이었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퇴임할 때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가장 큰 강점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참 좋은 사람 이미지.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사기치지는 않을 것 같은 이미지. 좋은 선한 이미지 이런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들이는 또 한 축인 것 같습니다. 예.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하여튼 국민과의 소통 공감 능력은 좀 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19일 날 MBC에서 이제 배철수 씨로 이제 MC가 정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협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도 야당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총선 앞두고 야당이 과연 협조를 해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협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야당에서는 협치는 없고 거의 뭐 협박 내지는 협치 혀로만 협치를 얘기하는 예. 그런 형국이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잘못만 했겠어요? 그들의 예. 입장에서 봐서도 예. 잘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잘한 것은 좀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본인들한테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습니까? 저희는 칭찬한 걸 칭찬했죠. 그랬습니까? 이건 잘했다. 예를 잘안 들면 나는데. 저는 지역 이제 마포를 행사도 많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식목일날 나무 심은 거, 예. 경부 고속도로 뚫은 거 예. 이런 건 좀 잘한 것 같다. 예. 새마을 운동 이것도 잘한 것 같다. 너무 먼 얘기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그분들이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인재 영입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입당식을 진행했는데 이분들 지역구에 나가는 걸 보니까 뭐 경기도 이천, 또 경남 사천, 하동 뭐 이렇게 일종의 험지 쪽에 나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황인성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재윤경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재윤경 의원 그 지역에 나가요. 재윤경 의원이 불출마하고. 예. 근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해볼만 하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볼만한 총선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당대표가 직접 영입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인재 영입은 다 당대표가 결재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인재 영입 위원장이고. 예. 그래서 이 남해 하동 이쪽에도 보면 거기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을 모셔와서 선대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재윤경 의원이. 예.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도 이번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구로울에 출마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의원 지역구인데.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박영선 의원은 이번에 안 나온다.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장 나갈 건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세상 일은 모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보수탕업 얘기 아까 잠깐 했었는데 그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삐그덕거린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심야에 그 두 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양당 현 대표 전 대표가. 근데 지금 보니까 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황교안 대표의 정확한 워딩은 자유우파 통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우파 통합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유우파는 단결 정도의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통합이란 말은 좌우 통합 할 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우파 통합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오른쪽에 지금 많이 가 있잖아요. 총선 때는 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예. 근데 더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총선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하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행진을 해야 되고 또 자유한국당은 왼쪽으로 행군을 해야 중도층을 의원 확장하는데 예.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른쪽에 있는데 더 오른쪽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예. 총선 전략상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유승민 의원의 입장인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런데 본인은 3년 전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같은 당을 할 수 없다. 예. 뛰쳐나와서 새로 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것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서 대선까지 나간 거예요. 예. 근데 다시 탄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말고 덮어놓고 가자라는 것은 본인의 3년 동안의 정치 행보와는 예. 사뭇 다른 행보예요. 예. 그랬을 때는 유승민 의원과 뭐 자유한국당이 통합한다고 한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상당히 없게 되는 그냥 유승민 의원이 출가한 줄 알았더니 무슨 득도를 하려고 출가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가출했었네. 합쳐도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일려 다야구도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려 다야니까 그걸 피하려고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탄핵도 덮어놓고 가자라는 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당명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봤을 때. 네. 제3지대에서 퉁치고 함께 만나자. 그러면 새로운 당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유승민 의원 그 변혁인가요? 거기서 예.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예. 지금 밀당에 일단 들어갔죠. 예. 통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속내는 그래서 우리가 인수합병되지 않겠다. 흡수합병되지 않겠다. 그래도 당대 이름으로라도 새로운 당 지금의 당명을 부수고 신당을 만들어서 합치자 이런 것 같은데 내 몸값을 좀 높이겠다. 4년마다 있는 일이죠. 이제 네. 좀 식상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묻고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을 갖는다고 하는데 미국과 역시 뭐 금강산 관광 이런 문제를 논의하겠죠. 잘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도 가고 외교부 장관도 가서 갖고 이제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할더라도 그 스태프들, 보좌관들, 참모진들 만나서 계속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심신법정클럽으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